안녕하세요. 오늘 만보기하고 만돌이하고 공룡알 상차하러 왔습니다. 논산에. 저 뒤에 보면은 만보기가 뒤에 대기 중이고요. 앞에는 만보기가 아버지가 먼저 이제 상차를 하게 됐습니다. 이 앞에는 이제 액센트네. 액센트가 공룡알을 실었고요. 공룡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8개. 8개인데, 이제 이분은 망가발을 먼저 치워 주시고, 뭐, 발을 한 2개 땡기고 가시려는지 모르겠는데, 망을 치고, 뭐, 발을 촘촘히 하나씩 다 땡겨 주는 게 좋겠죠. 공룡알 이 짐은 대부분 이제 잘 넘어가고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번거로운 게 많습니다. 상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. 근데 뭐 문을 따주고 막 이렇게 막 위험 부담이 좀 있고, 바도 많이 쳐야 되고 갓바도 쳐야 되고, 화물차 가고 화물차 차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그런 짐이거든요. 그러나 짐이 없을 때는 이런 거라도 싣고 다니는 게 맞습니다. 그래도 몰라도 베어 놓으면 언젠간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. 또 할 줄 알면 이것도 편해요. 저는 이게 파지보다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짐이 조금 위험하다 뿐이지, 뭐 예를 들어 밭 적재함을 쓸어야 된다거나 뭐 더러워진다거나 그럴 일은 없거든요. 만보기 상차하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. 제가 적재함 문을 따고 이제 오니까 이미 상차가 다 완료된 상태더라고요. 또 이런 짐은 이제 갓바를 제가 밑에다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, 이제 상차하고 탑 위에 올라가기가 좀 힘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크레인 기사한테 이제 갓바를 미리 나중에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이제 수고를 좀 덜게 되죠. 항상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갓바를 올려야 되면은 이제 지기차 기사 혹은 포크레인 기사한테 갓바를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. 공룡알이 개수가 뭐 3단 올라가는 것도 있고, 이제 2단 올라가는 공룡알도 있습니다. 근데 2단의 개수가 많은 것도 있고, 지금처럼 이제 큰 거 이런 거 실을 때도 있고, 한 줄에 이제 8개씩, 뭐 한 줄에 2개씩 이렇게 실는 것도 있고, 8개 정도는 발을 8개 당기면 되니까, 많아도 10개 정도 당기면 되니까 괜찮죠. 근데 만약에 막 개수가 12개, 11개, 한 줄에 11개씩 쭉쭉 깔리면은 1단만 22개, 뭐 2단까지 올라가면은 뭐 44개 이렇게 되잖아요. 그렇게 되는 공룡알은 좀 힘들고요. 이제 큰 공룡알은 이렇게 상차하시면 되고요. 차를 좀 제가 수정을 좀 해줘가지고 좀 번거롭게 됐습니다. 난이도가 있는 만큼 운송비는 확실하게 좀 챙겨주거든요. 이 공룡알 이제 풀어보면은 쌀인데, 보통 공룡알이라고도 불리고 원형 볏짚이라고도 불립니다. 이제 고래 한 번씩 올라오고 뭐 자주 뜨고 그런데, 보통 뭐 전라북도, 전라남도 이런데 이제 많이 올라오죠. 농촌 이제 농사 짓는 곳에서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데, 이걸 뭐 갈아서 사료도 만들고 뭐 곡물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네요. 정확한 막걸리도 만들고, 뭐 정확하게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. 이게 들어가는 쓰이는 출처가 다 틀리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지만, 상차하는 방법은 이렇게 상차를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상차 시간은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. 다만 이제 개수가 많은 것들은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은,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, 15분, 뭐 20분 내외로 다 끝나는 걸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. 이게 꿀짐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. 다만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원형 볏짚에 대해서 좀 위험하다,
그리고 좀 번거롭다, 이제 발을 많이 당겨야 되고 바도 다 갓바도 쳐야 된다, 그 정도로 알고 있으시면 좋고, 상차하는 방법을 이렇게 자꾸 보시다 보면은 나중에 본인이 상차하실 기회가 된다면은, 분명히 카고차를 운전하시게 된다면 요거를 상차하는 날은 언젠가는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때 참고하시어 이제 상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큰 원형 볏집은 이제 적재함을 살짝 안 벌어줘야 되겠지만은, 작은 볏집은, 작은 공룡알은 문짝을, 적재함 문짝을 안 따줘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이건 크기 때문에 이제 딴 상태고요. 이렇게 보시면 상차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. 근데 뒤에 보시면 아직 1번차가 출발을 못했습니다. 이제 뭐 갓바 다 치고 발을 다 당겼는데, 발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, 8개 딱 개수에 맞게끔 쳐주셨네요. 그리고 뒤에 만보기는 X자로 지금 보시면 발을 X자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. 저렇게 치는 게 FM이고요. 앞차가 보면 발을 그냥 일렬로 쭉쭉쭉 깔아놨는데, 이렇게 쳐도 상관은 없습니다. 다만 뒤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, 그 정도는 숙지를 하시면 되겠고요. 제일 그 뒤에 이제 X자로 발을 쳐주고 거기다가 일자로 쪽쪽쪽 깔아주면은 제일 좋겠죠. 10m짜리 바가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. 9m, 8m, 9m, 10m. 저는 10m 발을 항상 10개씩은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뭐 X자로 치고 이런 바 치는 문제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. 만보기 거 이제 먼저 보여드릴게요. 보면 뒤에 X자로 D가 넘어가지 말라고 2개 쳐준 상태고, 또 하나 더 쳤습니다. 이제 제일 D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룡알은 이제 발을 최대한 많이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. 요 대각선에서 여기 보시면 요 대각선 타고 넘어가서 저쪽으로 내려오게끔,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여기로 내려오게끔 이게 대각선으로 쳐주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한 라인을 이렇게 발을 당겨주면은 이제 삼각형으로 발을 쳐주게 되는 것이죠. 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씩 발을 일일이 다 당겨주는 게 좋습니다. 잘 넘어가 있는 짐은. 이렇게 보면 굵기 때문에 저도 삐져나온 게 많아가지고, 이렇게 보면 이제 바르게 거르게 이렇게 상처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. 제일 뒤쪽이 두 군데가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포크레인 기사한테 한번 밀어달라고 해서 이제 밀어 넣은 게 요 정도입니다. 보면 뒤가 여기 뒤쪽이 좀 많이 기울었어요. 보시면 좀 기울어가지고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제일 뒤는 X자로 쳐주는 게 제일 반듯하고요. 옆에서 보면은 지금 볏짐이 차에 비해 좀 쏠려 있죠. 그쵸? 조금 쏠린 느낌이 듭니다. 그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공룡알이 조금 위험하다고 하는데, 이제 밀만큼 밀은 게 이거거든요. 그 이제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여기서 발을 얼마나 튼튼하게 당겨 가냐의 차이인데, 이제 발을 아까 저렇게 X자로 하고 갓바까지 쳐주면은 안전합니다. 근데 너무 지금 쏠린 것 같아갖고 이제 한번 발아야 되겠습니다. 네, 좀 제대로 위치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좀 해야겠네요. 예, 현재 차 위에 올라와서 발을 한번 정리를 해 주었고요. 보면 제일 뒤가 좀 많이 쏠려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. 다른 차들도 다 똑같고, 이제 위험하니까 발을 밑에서 걸어 주도록 했습니다. 갓바 치기 전에 발을 먼저 걸어 줬고,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면 뭐 갓바 위에 받쳐도 되고 이런데, 정말 위험한 거는 갓바 치기 전에 발을 먼저 당겨 주는 게 좋습니다. 또 가면서 한 번씩 휴게소에 들려서 발을 당겨 주면 안전하겠고요. 안전이 우선입니다. 항상 차 위에서 작업하거나 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. 갓바치고 바 마저 친 상태로 이제 그 모습 보여드릴게요. 반 정도 당겨 놨습니다. 보시면 발 밑에
공간이 2m 높이니까 요 빠질 수도 있고, 또 이제 볏짚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겨울철 같이 특히 이렇게 보시면 바닥이 이렇게 막 흙먼지가 이렇게 묻잖아요. 진흙이. 이게 겨울에 이제 눈 오고 비 오고 막 이렇게 막 얼어갖고 미끄럽습니다. 비닐로 또 말아놨기 때문에. 항상 차 위에 올라와서 작업하실 때는 집중해서 다치면 안 됩니다. 와, 저도 겁나갖고 20대 초반에는, 중반에 때는 이런데 올라와도 막 뭐 몸의 균형 감각이 좋아가지고 괜찮았었는데, 저도 이제 저보다가 더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점점 이렇게 겁이 나요. 다칠까봐, 떨어질까봐. 그래서 이 짐이 잘 안 실는 짐이긴 한데, 일단은 마무리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항상 탑 위에 올라가실 때는 조심하십시오. 짐을 실으시는 분들마다 이제 방식은 다 다르고 그러겠지만은 안전한 게 우선입니다. FM대로 이제 갓바도 치고 바도 다 당기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런 짐을 실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. 요거 중량은 되게 가벼워요. 중량은 이제 5축을 들은 상태에서 중량이 보시면은 9톤 밖에 안 됩니다. 축을 내리면, 이제 지금 축을 내렸습니다. 중량이 내려가죠. 5축을 내리면 지금 내려가는 중이고요. 예, 7톤씩. 그러면 중량이 한 20톤, 한 2, 3톤 요래 되겠죠. 20톤 미만일 겁니다, 아마. 20톤이 넘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축이 내려가거든요. 근데 전체적으로 해서 20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도 축은, 짐은 실었으니까 축은 내리고 가는 게 안전하겠죠. 예, 현재 상차가 다 됐습니다. 바도 다 당겼고요. 갓바도 다 당겨줬습니다. X자를 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굳고 이렇게 치라고 해가지고 저쪽 편이 넘어갔다고, 왼쪽 편이. 그래가 X자를 못 치고 어지간한 단단하게 묶었습니다. 오른쪽에서는 X자로 당겨줬고, 왼쪽에서는 넘어가는 기우는 방향으로 당겨줬기 때문에 짐은 안전하게 잘 당겨졌습니다. 발을 이제 촘촘하게 다 당겨줬고요. 갓바도 이제 예쁘게 잘 당겨줬습니다. 한 롤에 하나씩 딱 센터 맞춰가지고 다 당겨놨고요. 깔끔하죠. 짐이 위험한 짐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봤습니다. 예, 안전하게 바도 다 쳤고 갓바도 다 쳤습니다.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갓바 안 치시고 그냥 가신다 하시네요. 보면 또 저 앞쪽에 보면 저 앞에 저 지금 사람 가 있는데 말고 그 뒤쪽에 보면 갓바가 작아요. 요거는 또 갓바 작은 걸 치셨고 발을 다 당겨 주셨고요. 이제 이분은 갓바를 칠지 안 칠지 모르겠네요. 근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갓바 안 치시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,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차가 아무리 좋든 안 좋든지 간에 갓바를 다 쳐줍니다. 그게 안전해요. 괜히 이제 좀 잘 싣고 괜찮다 할 줄 안다고 해서 갓바 안 치고 다니다가는 짐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. 저 보면은 이제 여기 트라고죠. 트라고 같은 경우에는 막 문이 완전 쫙 벌어졌죠. 이게 공경활이 저 정도로 문이 벌어집니다. 근데 이제 국산차가 저 정도로 벌어지고 저희 같은 차는 그냥 한쪽은 안 해도 안 벌어집니다. 딱히 뭐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. 더 넓기 때문에. 상차하는데 많이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. 국산차들은. 또 특히 처음 실어보시는 분들은 또 막상 짐을 실으면 기울기가 좀 많이 기울어졌을 수도 있고 이제 겁이 많이 덜컥 날 수도 있습니다. 보시면 문이 엄청 벌어졌어요. 양쪽으로. 이렇게 보이실지는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뒤에도 공간이 좁아서 이제 뒷문짝을 개방을 하셨네요. 이제 저희는 좀 더 길기 때문에 30cm 만차가
뒷문 개방은 필요 없습니다. 그 30cm 하나 때문에 이제 뒷문 개방의 위험을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. 만차가 좋은 점을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. 자, 짐은 완벽하게 다 쳤고요. 앞전에 제일 처음에 실었던 영상이 중에 그 실었던 차들 중에 그 한 분은 아예 이제 X자도 치지도 않고 그냥 한 줄만 쭉쭉 치고 가고, 개인마다 취향은 다 다르세요. 근데 제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는 이 기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. 비슷하게는 가는데 거기서 본인에 맞춰서 취향에 따라 발을 치고 갓발을 치고 차이가 있습니다. 그 점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이제 본인 걸로 만드셔서 이 짐을 실으실 일이 있으실 때 본인 짐으로 만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실는다, 뭐 이렇게 이런 방법이다 라고. 뭐 영상은 이제 좀 하면 되겠고요. 짐 실는 방법은. 자, 만보기도 이제 출발하고 출발 준비가 다 됐습니다. 이제 만돌이 얼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